안녕하세요. 한국 경제에 희망 따위는 없나 봅니다. 2023년, 2024년 최대 파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새로이 들어서는 정부, 그리고 지금까지 정권을 유지해오고 있는 현재의 정부, 둘 다 최악의 정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근데, 지금 정부보다 다음에 들어서는 정부가 더 최악이란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했었는데, 이미 그게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DSR을 5까지 늘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지금 현재 부채를 총부채 관리가 들어가고 가계부채를 연착륙시켜서 최대한 충격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지 않고 그저 그냥 부동산 경기 남아있는 것까지 끝까지 다 끌어당겨서 더 띄우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다 터뜨리겠다라는 지금 모양새입니다. 빚 때문에 이미 끌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다중채무자들이 금융노예가 500만 명인데 이걸 600이든 700이든 더 늘어뜨리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정권 때 최대한 치적 쌓기에 치중하려고 하나 봅니다. 이렇게 되면 감당 못할 빚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불려놓고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그냥 터지든지 말든지 그냥 나자빠지겠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분양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 관련해서는 절대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없는데 3억 벌었다, 5억 벌었다, 10억 벌었다 이런 얘기 자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돈을 빌리면 무조건 갚아야 되는 거고 안 갚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이들은 사기꾼이고 가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22년부터 26년까지 5년 동안은 대규모 씀씀이를 축소해야 됩니다. 그렇게 조심하며 지내야 되는 거죠. 경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경제주의가 순환하는 거죠. 지금은 혹독한 겨울에 진입한 겨울 초입입니다. 두꺼운 옷을 준비하고 겨울잠을 잘 국리를 내야 되는 거죠. 추운 겨울에 뛰어다니겠다고 까불다가는 독감 걸리고 몸이 망가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감성에 걸리면 그냥 정상적인 생활 못하고 계속 골골거리는 거죠. 그러다가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감기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막 함부로 다니다가는 큰 코 다친다라는 거죠. 이번에 연끌한 이들, 비투한 이들이 대규모 몰락하고 망한다라는 건 이미 정해진 사실인 거죠. 무리하게 돈을 빌린 사람들이 대출로의 금융노예로 사는 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사인하면 안 되는 거죠. 삶이 도박판이고 카지노판이 아닌데 너무 심한 모험을 걸었죠. 30억짜리, 50억짜리 경제적인 부를 갖출 거냐 아니면 마이너스 3억 갈 거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도식으로 너무 인생을 막 끌어버린 거죠. 이게 삶이 오징어 게임도 아니고 그렇게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살아갈 날들이 50년 70년 더 남은 20대 30대들이 그런 무리한 짓을 저질렀죠. 그리고 그랬던 데에는 저 언론에 나오는 가짜 전문가들 되게 좋은 대학을 나오고 되게 경제를 잘 분석하는 분석가라고 애널리스트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궁지로 빠뜨린 이들이 너무 많죠. 유튜버들도 이거 사면 3배 오릅니다, 5배 오릅니다, 삼성전자 무조건 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꼬덕여서 그렇게 떨어뜨린 이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앞으로 정부도 믿으면 안 되고 기업도 믿으면 안 되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믿으면 안 되는 항상 의심하고 자기가 직접 확인하는 마음가짐과 자세밖에 살아가는 길이 없는 거죠. 대출 막 해줄 수 있으니까 대출 막 해주니까 대출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 대출이 공짜냐고요. 공짜 아니죠. 지금도 시중금리 막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시중금리 급등하는 것들을 틀어막는다? 한동안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 계속 그럴 수 있냐라는 거죠. 아니죠. 지금 비대면 대출하는 인터넷 은행들이 저금리에 대출을 막 대주려고 난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발 걸어 놓으려고. 발목 잡아 놓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자기들 입맛대로 시중금리 올리면 어찌할 거냐는 거죠. 빚쟁이들이 은행이나 금융기업에 발언권이 셉니까? 약합니까? 약하죠. 자기의 바램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일들이 되게 많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특히나 자산 관련해서 부채 관련해서는 더욱더 심하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도 지금 물가가 급등해가지고 금리를 올해 내년 해가지고 최소 3%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판에 한국이 괜찮냐고요. 한국이 뭐 뭡니까? 그 뭐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뭐 지금은 뭐 이웃 나라 일본 엔화도 지금 심상치 않다고 얘기하는 판인데 지금 뭐 중국도 지금 경제 성장률이 뭐 5.5%대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판인데 러시아가 지금 전쟁 벌려가지고 지금 아수라장인데 미국의 물가 지수가 지금 뭐 7.5가 넘어가지고 지금 난린데 그리고 뭐 다른 나라들은 뭐 자기네 나라 뭡니까 그 뭐 곡물이든 아니면 원자재든 이런 거 수출하는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또 수출을 뭐 의도적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고 뭐 자기들을 이렇게 가격 올리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많은 것들을 수입해야 되는 한국 입장에서는 더 어렵죠. 상황이 더 안 좋죠. 우리 주변만 둘러봐도 지금 현재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이 훌쩍 넘었잖아요. 유류 관련한 그 세금을 깎아줘서 만든 가격이 2,000원대라는 거죠. 그거 지나면 그거 나중에 감면해 주는 거 없어지면 2,400~500원은 그냥 가는 건데 또 그게 끝이냐고요. 그 이후에는요. 더 오르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 원달러 안주도 혼란스러운데 이런 일들이 너무도 많은데 지금 뭐 빚을 내겠다고요? 이미 빚진 이들도 지금 감당 못할 지금 상황이죠. 예. 이건 절대로 걸려들면 안 되는 일인 거죠. 건설업자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쳤던 것처럼 앞으로는 정부하고 관료가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칠 겁니다. 같은 민족을 노예 삼고 괴롭히고 농락하는 데는 하는 이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죠. 대환란의 시기입니다. 한국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이고 많은 국민들이 빚쟁이의 길로 들어설 거다라는 거죠. 그래놓고 자기 책임 아닌 것처럼 개개인의 잘못인 것처럼 떠넘길 거라는 거죠. 지금은 비상식과 사기가 너무 심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남들이 노예가 된다고 나까지 노예될 필요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살고 바보처럼 보이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길이라는 거죠. 답답해 보여도 탄탄하게 자기 삶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사는 거는 기본이 탄탄해야 되는 겁니다. 빚이 없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야 기득권들한테 안 끌려다닌다라는 거죠. 이치 따지고 상식적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삶을 추구하는 것만이 오래오래 살아남는 길이다라는 거죠. 우둔해 보여도 절대 쉽게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야 노예가 아닌 자유의 존재로 살 수 있는 거죠. 남들하고 비교하고 내가 좀 더 버니 덜 버니 자산을 얼마를 가지고 있니 이런 비교 따위는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오직 자기 시간표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게 제일 안전한 길이라는 거죠. 남들하고 비교질하고 성공을 얘기하는 이들은 불행을 몰고 오는 지옥을 안겨줄 악마와 같은 존재다라는 거죠. 원칙과 상식에 따라 사는 게 제일 낫다. 안 그러면 언제든지 경제적인 몰살을 당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게 좋다라는 거죠. 지금의 정부가 DSR을 5억까지 놀린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질까라는 거죠. 머리 좀 굴리고 남들보다 좀 더 유행으로 약삭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설치는 이들이 대거 기득권의 속셈에 걸려들었죠. 그리고 기득권들은 앞으로 좀 더 많은 노예들을 양산하겠다고 더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경제적인 한파가 몰려들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외투 한 벌 없는 알몸 신세인 빚의 노예들, 빚쟁이들은 얼어 죽는 거죠. 얼어 죽는 거다. 이미 이제 시중의 대출금리가 5%를 넘어섰죠. 5.4%, 5.6% 이러고 있죠. 뭐 보험 쪽 관련해 가지고는 뭐 주담대 대출이 뭐 6%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현재 1.25% 기준금리인데도 이렇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해 연말 되면 한국의 기준금리가 뭐 2.0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아마 많은 이들이 경제적인 충격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앞으로 닥칠 일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너무 많은 사기와 조작판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고득이 40억이라고 한들 저기 뭡니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80억이라고 얘기한들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죠. 그 명목 가격에 취해서
끌려다니다 보면 자기 인생이 금방 망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조심하며 사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